주말 아침 좀 이른 시간이다 싶은데 가게 앞에는 벌써 통닭 튀김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바삭하게 튀겨내는 통닭 튀김 때문에 튀김솥 앞은 늘 분주한데요. 이 한 마리 가격이 단돈 7,000원. 두 마리, 항상 두 마리 사고 있습니다. 여기가 맛있게 싸니까. 장날 같은 데는 막 복잡해가지고 그 정도예요.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빨리 차좀 쓸어줘요. 이곳 통닭 튀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요 파채입니다. 파는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써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싱싱하지. 통닭 튀김에 곁들이는 파채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싱싱한 대파를 공수. 그때그때 썰어서 듬뿍 올려주는데요. 뭐 조천에는 아무래도 뭐 유명한 거 파닭이니까. 아주 옛날 통닭이라 아주 파하고 곁들여 먹으면 아주 최고예요, 최고. 닭을 뜯어가며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느끼한 맛을 잡아줄 알싸한 파채까지 곁들인 파닭 맛은 그야말로 일품이라는군요. 싸고 맛있고 입에 쪽쪽 달라붙어요. 한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남편이랑 둘이 먹으면은 딱 좋아 그냥. 한 마리에 고작 7,000원이지만 둘이 먹어도 충분한 튼실한 닭을 사용하는 것,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5507. 이건 700g, 이건 550g. 이 55호짜리 3개가 커서 이제 700g짜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종 3개라고도 많이 하시죠. 통닭 튀김의 바삭한 식감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는 반죽. 반죽옷을 최대한 얇게 입힐수록 바삭함이 살아나기에 최대한 묽게 만드는데요. 반죽을 입혀 180도 온도에서 3분의 1 정도만 익도록 초벌로 튀겨 식혀줍니다. 한 70마리, 80마리씩 튀겨놔도 웨이팅은 못 당해요. 초벌해둔 닭에는 꼭 칼집을 넣어둔다는데요. 이른바 겉바 속촉의 비결이랍니다. 허벅지 쪽에 칼집 먼저 넣어놔가지고 수분을 좀 빼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두 번 튀길 때 하나하나 튀어오르는 게 없거든요. 솥은 2개를 사용, 하나는 초벌, 다른 하나는 재벌용인데요. 튀기는 온도가 달라 구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초벌솥이고요. 여기서 한번 튀겨서 올린 걸 다시 여기서 재벌하는 거예요. 두 마리야? 주문과 동시에 재벌 작업 시작. 그런데 그냥 튀기는 것이 아니라 재빠르게 손질해 기름에 넣는데요. 날개 꺾어주고 다리랑 허벅지 이제 막 안 익는 부분 관절을 뽑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는 센 불에 화야락 튀기기 때문에 다른 데처럼 9분, 10분 튀기는 게 아니라 5분 안쪽으로 다 튀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높은 온도로 튀기려고 그렇게 옛날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라고 배워가지고. 애초에 시작할 때 이제 들고 이제 경험을 삼아서 해봤지. 해보니까 그냥 칼집만 넣어서 튀기는 건 살코기만 그냥 익었다 뿐이지 그 새에 있는 건 안 익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머리 써가며 이제 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또 튀기면 그게 더 맛있어. 40년 경력 할머니의 기술을 이어받은 이는 손녀. 본격적으로 가업을 잇기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한 거 따지면은 8년 된 것 같아요. 아, 대학생 때 여기서 알바 많이 했어요? 네, 휴학하고도 한 1년 동안은 여기서 일도 했었고 아니면 이제 방학이나 주말에는 맨날 여기 와서 일했어요. 각차 30분 있다가 오니까 얼른 준비해요. 사고 날 거. 닭은 당일에 도개한 것들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데요. 왔다? 안 왔다, 진칩. 오케이, 괜찮아. 한 박스? 9박스. 9박스. 네. 매일 200마리 이상은 팔리다 보니 보통 한 번에 500마리가 들어옵니다. 이거 이제 저희가 튀기려고 이제 1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염지하기 전에. 닭 손질은 며느리와 손녀 그리고 직원까지 함께 하는데요.
손녀가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 일을 주도합니다. 여기 허벅지 뼈를 먼저 꺼내놓고 엉덩이 기름 떼고 여기 허파 같은 거 떼고 목 기름까지 뺀 다음에 여기 다리 뼈를 이렇게 뽑아주면 돼요. 원래라면 보통 한 500마리 정도 해놔야 되는데 이거 닭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거 180마리만 일단 작업할 거예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 만큼 투입되는 인원도 제일 많은 작업. 이곳에서 일한 지 한 달 된 외국인 직원 알리 씨도 열심히 손을 보태는데요. 그런데 한 달 일한 것 치고는 닭 다루는 솜씨가 좋습니다. 알리 이거 손질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거 하는 거네 허생 보스 teach me 이거.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거 해요? 그래서 지금 했어요. 손발 12kg, 무뼈 15kg 준비해 주세요. 냉동에 무뼈 닭발 5kg짜리 3개. 3개? 15kg? 네. 네. 아이고, 한국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셈도 빠르네요. 통닭튀김뿐 아니라 생닭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 닭이 들어오면 더욱 정신없이 바빠집니다. 이거 하나 5kg짜리. 그래서 3개짜리 할 거요, 배달. 하필 제일 바쁜 시간에 배달 주문까지 몰렸는데요. 닭발 전문점. 아, 식당이요? 네, 식당. 닭발 전문점. 닭 손질에 배달까지 모두 바쁠 때면 40년 경력의 일대 사장님 등판. 이렇게 자식과 손녀를 돕느라 7순이 넘어서도 은퇴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작업 활동화는 해줘야지. 작업 활동화. 튀김용 닭 180마리 손질에 걸린 시간은 1시간. 손질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며느리가 바빠지는데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생각 많아주세요. 넌 연애 안 해? 여기 있습니다. 이 양파도 드세요. 네. 다 염자할 건데 거기에 넣는 재료들이에요. 언니 이거 주세요. 네. 아니, 장바구니를 가져오시지. 괜찮아요. 뭐 봉투 줄까 이모야? 안 주셔도 돼요, 언니. 여기 있잖아요, 장바구니. 시어머니를 따라 시장 생활 31년 차. 이 정도는 기본이라는군요. 빨리빨리 움직여줘야죠. 안 그러면 우리 딸이 엄마 또 놀고 왔지 그래요. 맛을 내기 위한 밑간 과정인 염지는 며느리가 맡아 하는데요. 소금뿐 아니라 레몬에 양파, 마늘 등 총 10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들어가는 거는 파닭이니까 파가 들어가요. 대파가 들어가는데 그 대파 중에서도 한 부위가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3가지 비법 가루까지 넣고 잘 섞어주면 닭의 감칠맛을 더할 비법 염지용액 완성인데요. 이거 한번 맛 좀 보실래요? 지금 먹어봐도 맛있어요. 여기 조금만 떨어뜨려 주세요. 여기. 과연 무슨 맛이 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군요. 소스로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먹어도 맛있죠. 생닭을 튀기면 다른 집하고 차별화가 안 돼 있죠. 그냥 똑같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굳이 저희 닭을 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염지 용액이 완성되자마자 곧바로 염지 작업에 돌입. 손질해둔 닭을 모두 넣고 푹 담가둡니다. 하루 염지하고 건져서 하루 물 빼고 그 다음날 튀기는 거예요. 그럼 총 3일 걸리는 거네요? 네. 치킨 하나 튀기는데 준비 시간만 3일이에요, 3일. 이대로 뚜껑을 닫고 무거운 것을 올려 하루 숙성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면 염지와 동시에 핏물도 빠져 잡내까지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한 짝이 20kg가 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어. 이제 염지는 끝났고 닭꼬치 만들어야 돼요. 대학을 다니면서 회사 인턴 생활까지 잘하던 효성 씨가 진로를 바꾼 건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같이 하자고 힘들다고 할머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머니가 저를 꼬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지. 손님 우리 둘째 딸이 와줘서 너무 고맙지.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되는 게 그냥 손녀딸도 오고 알리도 오고 했어도 어떻게 방골타부터 고달프네 신육이 더 고달퍼. 아휴. 했어. 조금만 기다려요. 다 했어. 염지하고 닭꼬치 끼느라고 튀김 소다풀 비운 2시간. 일대 사장님이 불 앞을 꼬박 지켜냈는데요. 빨리 들어가 쉬어요. 앉아있어. 안습해야지요. 봐야지요. 시기는 뭐. 할머니 그 한 번만 들어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할머니 옆에서 심부름하느라 바빴던 효성 씨. 이제는 기름 소다풀 지키며 진두지휘하게 됐습니다. 기름솥 앞에서는 제가 선장이죠. 어머니가 이제 거의 수긍을 하시는 편이죠. 이제 손녀 말에. 처음에는 이제 그 자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많이 양보하시는 편이에요. 아니 아까 한 번에 반숙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한 거예요? 반죽을 조금 더 하면. 귀찮을 법도 한데 손녀의 부탁은 뭐든 묵묵히 들어주는데요.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일궈낸 가게를 물려받아 열심히 지켜내는 효성 씨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는 게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손녀딸이 하라는 대로 해줘야지 내가. 할 줄을 모르면 모를까 다 할 줄 아는데 안 하려고 안 하고 하려고 하니까 착하잖아. 이제 장사를 마감하기까지는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소스는 매운 거 안 매운 거 있어요. 안 매운 거 안 매운 걸로요. 안녕히 계세요. 오가는 사람들의 손에 통닭튀김 봉지가 하나씩 들리는 시간. 준비해둔 닭도 거의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죽을 만드네요. 야 그만한다면 왜 반죽을 또야? 아니 진짜 조금만. 아이고 참.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진짜 조금만 더 하려고. 그렇다니까 장사하면 저렇게 욕심이 생겨. 어쩔 수가 없어. 나더러 들고 한다고 뭐라고 하더니 이제 지가 해보니까 그렇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이대로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운 상황. 좀 더 팔아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통닭튀김을 준비하는데요. 손목이 아파요. 여기 하루 종일 이거 꺾어야 되니까 관절을. 손목이 제일 고질병이죠. 힘들어도 일인데 해야죠. 수고드려요. 수고드려. 네. 가요. 매일 새벽에 출근하는 할머니는 먼저 퇴근. 하지만 효성 씨는 마지막 닭을 모두 팔 때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이 시간쯤 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랑 가스 냄새 맡으니까 사실 속이 좀 울렁거리거든요. 이 시간 되면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준비한 닭이 모두 팔린 덕에 1시간 일찍 마감. 요새 닭이 많이 안 들어와서 닭은 230마리, 닭강정은 오늘 25kg 나간 것 같아요. 누가? 생닭 판매를 제외한 오늘 하루 매출만 250만 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덕분에 억대 매출을 올리는 가게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기름 가지고 오는 사장님이 다시 폐유로 수거해 가세요. 종일 불에 달궜던 가마솥은 기름을 걷어내고 닦는데요. 물로 씻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물로 닦는 게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솥을 오래 못 써요. 그렇다고 이걸로 닦는 게 더러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네, 깨끗한 기름으로 닦는다고 그러는데요. 네, 맞아요. 기름솥을 정리할 때도 초벌과 재벌솥 각각의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는 재벌했던 솥이라 이제 그 밑에 뼈가루나 그런 핏물들이 고여 있어요. 그게 하루는 지나야 밑으로 싹 가라앉거든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이렇게 다 가라앉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되면 밑에가 엄청 많이 가라앉아요. 기름은 기름대로, 여기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다 분리해가지고 저희도 기름 정리를 해요. 재벌솥의 기름은 그대로 뒀다 내일 아침 일찍 닦는데요. 마지막으로 바닥도 깨끗하게 치우고 가게 정리를 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40년 넘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새벽같이 가게를 여는데요. 이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문을 엽니다. 이 시간에 어머니밖에 안 나오세요? 그럼 왜요? 우리 집에서 내가 나만 나오지. 일찍 젊은 애들이 어떻게 일어나. 나오면 저렇게 쟤네들 저렇게 반기고 있잖아. 고양이가 저렇게 쳐다보고 앉아있어. 와서 일하잖아. 그러면 졸졸졸졸 따라다녀.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손녀에게 일을 물려줬지만 여전히 매일 새벽이면 시장에 나서는 할머니. 이 시간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물건도 올 거고. 만약에 내가 안 나와 있으면 물건을 그냥 밖에 놓고 가거든. 안에다 넣게끔 해야지. 가게 열 준비를 마치자마자 어제 두고 간 재벌소 세척에 나서는데요. 먼저 기름부터 조심스럽게 떠냅니다. 밤새 바닥으로 가라앉은 찌꺼기들을 걷어 한쪽으로 모아두는 것이 1차 작업. 그런 다음 숯이 윤이 날 정도로 꼼꼼하게 닦아냅니다. 닭 튀기는 데 사용되는 기름량만 최소 50리터. 매일 아침 새롭게 기름을 갈아주는데요. 하얗지? 쇠기름이니까. 식용유 약간 노랗잖아요. 그거는 이제 싼 거. 이거는 비싼 거 까놀라요. 기름을 예열하는데 최소 1시간은 걸려 새벽 6시에는 가마솥에 불을 올려야 합니다. 엄마 아직 안 왔어요? 새벽 6시면 아들 출근. 주로 생닭의 판매나 납품 영업을 맡고 있는데요. 그러니 외근이 많아 가게에 있을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온다. 더 가. 조금만 더. 180kg 실어주세요. 닭은 하루 2번 입고 그중 새벽에는 주로 납품용 생닭이 들어오는데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닭순살이에요? 예. 그때 납품 들어갑니다.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예, 이따 한 10시나 11시 돼야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장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먼저 기름 온도부터 확인하는데요. 160 넘어야 돼. 강정을 제일 먼저 하죠. 순살로 만드는 닭강정은 반죽에 넣은 살점을 하나하나 떼어 넣어야 해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야 모양이 딱딱 나오지. 오버리면 모양이 안 나오잖아.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10kg씩 아침에 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면은 또 하고. 튀기는 내내 살점들이 뭉치지 않도록 풀어주는 것이 포인트.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며 찾아낸 방법이라는군요. 타이머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거 안 써. 아니 몇십 년 했는데 타이머를 쓰면 어떡해요. 안 봐도 다 알지. 40년 넘게 닭을 튀겨온 기술로 노릇하게 완성된 닭튀김. 이대로도 맛있겠네요. 뜨거울 때 묻히면 떡이 돼가지고 안 돼요. 바삭거리들 아니야. 튀겨둔 닭이 식을 동안 다시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손잎 닭. 발목만 있고 발가락은 뼈가 없는 거야. 발가락뼈를 제거하면 남은 살이 둥글게 뭉쳐져 이 모습이 튤립 꽃봉오리처럼 보여 튤립 닭발이라고 불립니다. 순살뿐 아니라 튤립 닭발까지 매콤달콤한 양념에 묻힌 강정. 통닭튀김만큼이나 찾는 이들이 많다는군요. 장사 준비의 마지막은 통닭튀김의 초벌 작업. 아침에 30마리 튀겨놓고 이렇게 하는 건 여기 이제 얼음이나 뭐 그런 거 떨어지라고 내가 터는 거야.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내기로 튀니까. 아, 수분이 들어가면 기름 튀어서요? 그럼. 닭은 한 번에 5마리까지만 솥에 넣습니다. 그래야 기름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 제대로 초벌이 된다는데요. 이렇게 매일 새벽 나와 손녀를 위해 장사 준비를 해주는 게 할머니의 몫입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는 사이 옆 가게 사장님이 놀러 오셨네요. 이 양반 뭔 사진을 자꾸 찍냐? 괜찮아. 우리 사모님은 어디 무슨 가게?
떡집 45년 하다가 못이어서 이제 미꾸라지 같은 거 그런 거 팔아. 아, 떡집 사장님. 67년 됐어. 여기서는 제일 대빵이야 내가. 아, 그러면 닭집 사장님보다 언니시겠네요? 그럼 언니고 말고. 참 후배지. 나못 따라가. 그럼 많이 됐어요. 20년, 30년, 40년. 40년. 19살에 와서 84시오. 제일 오래됐어. 시장의 최고참 뒤로 이제 한 달 차인 신입 직원도 출근을 합니다. 일찍 왔어. 잠이 일찍 깼나 봐. 알리야 어디 나라냐?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파키스탄이요? 파키스탄이요? 네. 똥집 하나, 닭발 2개. 닭발 2개? 똥집 하나. 네. 할머니. 제가 와요. 한국에 좋아서 한국살이를 한 지 7개월 차인 알리 씨. 그런데 참 말 잘하네요. 어제 내장 왔어? 저거? 왔어. 왔어? 알리가 되게 한국말 잘하네요. 잘이야. 한국말. 알리 한국말 어디서 배우셨어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배우고 조금 있어요. 집에 있어요. 소셜 미디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배우고 있어요. 어디 학교 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집에 했어요. 천천히. 그 사이 며느리도 출근했습니다. 배달? 알리 10kg 주세요. 네, 엄마. 며느리 역시 아들과 마찬가지로 생닭 판매를 담당. 출근하자마자 배달을 가는데요. 아침 9시가 되면 손녀까지 출근 완료. 본격적인 일이 시작됩니다. 항공배하고 대창 맞아.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벽에 튀겨든 순살과 닭발부터 양념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밖으로 나선다는 할머니. 혹시 퇴근하시는 걸까요? 휴식 시간, 쉬는 시간. 그러면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어. 새벽 일을 마치고 목욕탕에 들르는 것이 할머니만의 피로 회복법입니다. 제가 이제 30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던 애들이 창업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카페나 아니면 식당 창업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친구들은 영인 상태에서 자기 가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할머니랑 아빠가 해놓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아빠랑 할머니한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나름 금수저시네요. 아니 저는 닭수저죠, 닭수저. 금수저 아니고 닭수저. 시장이라 일찍 문을 여는 것도 있지만 아침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들 때문에 늘 서둘러 문을 여는데요. 10,000원짜리? 네, 알겠습니다. 보스, 여기 10,000원 있어요? 알리가 왜 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날부터 그냥 저한테 보스 이러더라고요. 왜 보스라고 불러요? 보스, 이거 사장님 이거 똑같아요. 보스 사장님 똑같아요. 잉글리시대, 영어대 보스 써요. 한국의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 할머니 아니에요? 사장님 여기 4개 사람 있어요. 사장님 4개 봤어. 그래서 보스, 할머니, 엄마, 사장님 이거 타로타로예요. 네. 이렇게 괜찮아요? 아들 4배와 손녀딸까지 3대가 함께 40년의 맛을 지켜가는 이곳. 그 곁에서 할머니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리적거린다고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데는 해줘야 돼. 가만히 집에서 있으면서 얘들 바쁜 거 아는데 어떻게 집에서 있어. 그지? 나와서 그래도 심부름이라도 해주고 파라도 쓸어주고 이런 거라도 해야지.